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성과급 잔치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SK가 성과급을 많이 주니까 SK 공장이 있는 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뜬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덕구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물건은 복대동, 이 지역이 지금 가장 핫한 동네입니다. 핫한 동네고요. 여기 보시면 SK 1공장이 여기 있고요. SK 2캠퍼스가 여기 있고요. 3캠퍼스가 여기 있고, 지금 4캠퍼스 이쪽 부지에 위치해 있고, 이쪽이 지금 테크노폴리스라고 해서 여기 지금 4공장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자,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지역 전체가 지금 새로운 산업, 새로운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이 지역 전체가 지금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뭐 직주 근접형 물건이라는 거,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대동 지역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는 여기와 여기 GL 아파트가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1년간 약 23%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들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볼 적엔 이 단지입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단지가 아마 두 번째 정도의 단지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에는 SK 하이닉스, LG 일렉트로닉, 그리고 위편으로는 테크노폴리스, 대기업이 매우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계속 진입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근처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연봉이 높은 우수한 인력들이 모이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학군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청주 지역이 요즘 핫합니다. 충북에서 서울대학교를 약 100여 명 이상 매년 보내고 있고요. 그 중에 청주 지역에서 약 60에서 70명씩 보내는 아주 뜨거운 학구열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학원가로는 바로 이 지역, 이 부분이 이 지역의 주 학원가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학원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라인에도 지금 학원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GWCT와 신영 GWCT의 어떤 인프라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고요. 또 이 지역보다는 그래도 이 금호 올림 단지가 약간 공원 느낌이 나는 조용한 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형 아파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계속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 또 하나는 괜찮은 학군이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다 누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단지 내 입지는요, 바로 이 203동이고요. 4층이라는 게 조금 단점이 되겠지만 뭐 4층이라고 해서 크게 시세가 내린다거나 뭐 크게 강가 요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오르긴 하겠지만 뭐 4층 정도면 어느 정도 강가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이쪽 라인에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보내기도 좋고요. 또 지금 요 라인에 뭐 먹자골목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자골목 이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요 학원가는 여기가 제가 주요 학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와 바로 붙어 있는 학원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학원가를 자꾸 강조드리냐면요. 이 지역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가 주요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학군의 수요가 또는 학원의 수요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5타경 4636호 사건. 자, 위치는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금호 올림 2단지 203동 402호.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대형 평수라는 겁니다. 전용 면적이 50평입니다. 상당히 대형 평수의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 만약 단타를 치실 것 같으면 매매 사업자 단타
무척 힘이 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따로 매매사업자의 단타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은 5억 9천이고요. 자, 30% 유찰되었네요. 4억 1,300이 현재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얼마 준비해야 돼요? 예, 4,130만 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찰하러 가시면 수표 한 장으로 끊어 가십시오. 제일 편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원래는 이 가격에서 좀 유찰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짜 너무 임박해서 입찰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통상은 한 번 더 유찰되어서 한 4억 선에서 낙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009년도에 잘 지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약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요, 저 내부 구조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방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 방이 하나 보이고, 여기가 거실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방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 또 방이 하나 보입니다. 방 4개, 거실 하나의 구조. 화장실도 당연히 2개가 돼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면을 바라보고 방, 거실, 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는 포베이의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총 20층 중 4층이고요. 사용 승인은 2009년. 그죠? 공급은 59평형, 전용 면적은 50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감정가 5억 9천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억 1,300,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억 7,700. 그래서 이게 0.7,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30%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나중에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총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세대는 586세대, 2단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단지와 2단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면 합치면 1,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고요. 최고층은 20층, 최저층은 16층, 그리고 난방은 지역난방, 난방연료는 열병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총 주차 대수는 약 1,000대. 그러면 한 집당 2대? 2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5, 1.67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면적 유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면적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196제곱미터 여기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관리비가 있네요. 관리비가 금 300만 원, 체납기간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관리비가 100만 원씩 나온다는 건가요? 59평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관리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관리비는 2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용 부분과 공유 부분 이 2가지로 나눠야 되고요. 전용 부분에 나오는 게 뭘까요? 전기, 가스, 수도. 이게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될 거고요. 다음에 공용 부분은 일반 관리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공용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인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된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들어있거나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임차인이 없네요. 소유자가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김모 씨가 지금 전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의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인 김모 씨가 될 거고요. 자, 지금 김모 씨가 경제적인 부실에 빠져서 이 사건이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김모 씨에게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관리비를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장조사 가셔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고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쯤 되는지를 물어보고 여기 보시면 12월 24일 현재 석 달치가 밀려 있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면 여기 한 달에 100만 원씩 안에는 말씀드렸던 아까 전용 부분과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뭐 일단 그냥 반반씩 잡읍시다. 반반씩 잡아서요. 만약 50만 원은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50만 원은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고요. 자, 3개월 동안 24일 현재 3개월 동안 밀렸다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밀린 겁니까?
10, 11, 12 이렇게 3개월 동안 밀렸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2월입니다. 2월이면 또 1월, 2월에서 2개월분. 자, 3개월치 더하기 2개월분. 만약 낙찰이 된다면,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한다면 약 5개월의 추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잡고 하면 약 10개월분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500여만 원쯤 되겠죠. 이 정도의 관리비가 추가로 비용으로 소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차인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 분석은 끝. 그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저당, 경매, 압류 어떻게 되나요? 매각으로 모두 말소됩니다. 그러므로 권리 분석은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직주 근접형 아파트고 앞으로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질 일 없고 30대, 40대들의 인구유입이 계속 되는 곳이라서 정주 여건도 점점 좋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방이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인 가족이 거주할 때 방이 몇 개 필요할까요? 방 3개로 되나요? 부모님 한 방, 자식들 하나 이렇게 하면 방 3개면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대부분 아버님들 어디서 주무십니까? 소파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방이 4개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조금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1인당 주거 면적의 확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끼어 살다 보니까 34평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면 큰 평수의 아파트를 찾기도 합니다. 불쌍한 서울 사람들 그 좁아 터진 아파트에서 좋다고 사시는데 지방으로 가시면요 더 큰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라는 부담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대형 평수가 서울처럼 안 팔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름 대형 평수라도 지방은 잘 나갑니다. 자, 지금 네이버상 최저 매물은 저층에 5억 4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최대 6억 5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도 최저 매물인 5억 4천 정도의 매매 단가를 잡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동네 최저 매물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춰 잡아라. 그러면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매도 가격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